자, 오늘은 변액에 대해서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때요? 지금 동영상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나요? 얼굴 안 나와요? 네. 오늘은 변액 연금, 뭐 잘 보이죠? 글자 화면도 잘 보이고. 그래서 자, 그리고 변액 상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변액 연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액 종신인데, 이거를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약 한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잡고, 시간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자, 변액에는 변액 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뭐예요? 종신.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나왔죠. 세 가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상품이 아니라 어떤 상품의 개요를 알아보는 거죠. 변액이. 말 그대로 변액이니까 액수가 변하는 거고, 간접 투자를 해서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거죠. 해지가 무슨 뜻이에요? 해지. 방어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현재 지금 4%이고, 은행금리는 2%인데, 그 변액 상품의 가장 대두된 시기가 뭐냐면 저금리 때문에. 저금리. 금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1%, 실질금리 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행에 넣어서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변액 상품은 은행에 금리를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가치로 나온 상품이 변액 상품이죠. 변액 상품 가입하기 전에 뭐 저금리 때문에 가입하는 거고, 지금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입하는데 주식 펀드보다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시율이나 은행 적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실질금리 마이너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에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는 뜻이에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실질금리 마이너스. 고객님, 요즘 은행에 제 신문이나 보면 어때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죠. 은행에 돈을 넣어도 손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같은 표현으로 은행에 돈을 넣으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손해 이렇게 딱 줘. 은행에 돈을 넣으면 손해. 왜 손해죠? 금리가 낮죠. 금리가 뭐 0.9%나 뭐 1% 붙는데 왜 손해죠? 단돈 1%라도 붙잖아. 만약에 0.9%라도 붙잖아. 0.1%라도 붙으면 손해가 아니고 플러스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라는, 손해나 마이너스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은행의 실질금리는 몇 프로예요? 0%라고 하는데 1%라고 쳐봐요. 1%. 실질금리라는 것은 이자 소득세를 떼고, 자, 100만원씩 1년간 적금을 넣어서 원금은 1200인데 이자가 10만원. 근데 10만원 다 줘야 이자 소득세 떼요. 떼고 15.4% 떼면 뭐 85,000원, 뭐 84,000원 받는 거죠. 뭐 지금 자료를 제 PPT가 안 돼서. 근데 물가 상승률은 4%. 뭐 4% 얘기해요. 3% 뭐 4.5%. 물가 상승률은 4%인데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실질금리가 1% 또는 0%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대비 물가 상승률 4% 올랐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1%나 또는 0%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래서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야? 대안은 뭘까요? 대책은 4%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는데, 가장 누구나 초등학생도 아는 게 뭐예요? 주식이죠. 주식에 다 돈 버나요? 위험하잖아. 한강에도 가고 이러잖아요. 한강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이 가능한 상품이 변액 상품이다. 그래서 예상 목표 수익률이 이 각 회사별로 가입 설계서를 출력하게 되면 7%, 6.5%, 8%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공시이율, 은행 적금, 이율형 상품보다는 많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거죠. 목표.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온 상품이 일반 공시이율 연금보다는 변액 연금이 좋은 거고, 그죠? 그렇죠?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나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변액 상품은 출발할 때 물가 상승률 해지를 하고 일반 은행 금리보다 높고 물가 상승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간접 상품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얘기하셔야 돼요. 실질금리 마이너스. 사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그래서 요즘 신문에 막 은행을 떠난다 은행에서 돈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즘 뭐예요? 적금을 하라 그래요? 아니면 방카로 보험을 가입하라 그래요? 보험을 가입하라 하죠. 왜냐면 이제 은행이 적금 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은행의 수익은 지금 매출은 방카야, 방카. 펀드 이런 거. 요즘 뭐 적금 들으세요 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은행 만기가 만약 1년, 2년, 3년 동안 만기 되신 분들은 방카로 가세요. 그러니까 보험상품 비과세를 10년짜리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은행에서. 만기가 돼서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 그게 시대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액수가 변하는 거죠. 투자 수익률에 따라. 그래서 액수가 변하면서 일반 은행 공시율 연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고, 유니버셜은 뭐예요? 일반 변 유니버셜. 넣었다 뺐다. 넣은 것은 초과납입, 빼는 것은 중도입출. 넣었다 뺐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거는 연금이에요? 연금 아니에요? 연금 아니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비과세 통장. 목돈 만들기. 변액연금은 뭐 3년 납, 뭐 2년 납, 뭐 5년 납, 뭐 7년 납, 10년 납. 가입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이거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목돈 만들기, 목돈 만들기. 비과세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건 보통 회사별로 다르게 하는데 의무 납입 기간이 있어요. 의무 납입 기간. 기간이 보통 한 12년 정도 돼요. 한 달에 20만원씩이었다. 그러면 12년 납부하고 그 의무 납입 기간이 있고, 변액연금은 한 달에 뭐 50만원, 2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납입 기간 정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거치. 일반 연금과 똑같아요. 다만 이 돈의 운용을 변액으로 펀드에 투자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공시율, 금리처럼 가는 거냐, 이런 문제겠죠. 변액 유니버셜 종신은 종신보험인데 사망보험금을 최저로 담보하는 거죠. GMDB라고 하죠. GMDB. DB로 최저 사망 보증. 일반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 1억이었어요. 20년 후에 사망해도 1억이죠. 근데 변액종신은 가입할 때 1억이었어. 1억이지만 수익률에 따라서 적립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밑으로 하락하더라도 최저 얼마는 보증해준다? 1억은 보증해주고, 변액 유니버셜의 특약 대특약, 뭐 입원 특약, 수술 특약, 암진단 특약, 요거는 변액이에요? 아니면 변액이 아니에요? 요거는 예금자보로 공시이율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주계약에 대해서는 사망 보증에 대해서는 액수가 변하는 거죠. 1억 1,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2억 받을 수도 있지만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최저 보증해준다. 변액연금은 만기시 원금 보호 돼요? 안 돼요? 만기시까지 가게 되면 모든 상품이 원금 보호를 해줘요. 전문적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해주는 거죠. 이건 원금 보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연금 전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연금 전환 하게 되면은 손해예요? 플러스예요? 변액연금보다 손해예요. 손해. 너가 연금을 가면 처음부터 변액연금으로 가입하지. 그럼 변액연금 가입해서 손해잖아요. 그럼 다 이것만 가입하겠지. 그래서 연금으로 만약 가게 되면 이게 더 수령이 더 큰 거고, 차선책으로 비과세 통장을 가려가다가 피치 못해서 연금으로 전환 시에는 까이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변액 유니버셜 상품은
연금 전환 시 경험생명표를 전환 시점으로 바꾸기 때문에 까이는 거죠. 지금은 8차의 그 경험생명표인데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경험생명표가 바뀌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경험생명표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 당시에 경험생명표 적용보다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죠. 근데 연금전환은 가능은 해. 만약에 가입 당시 하는 상품도 있기는 있지만 요즘에 가입 당시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거 가입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재무설계의 큰 관점에서는 분산 투자잖아요. 포트폴리오 짜줘야 되면 변액연금 일부, 그렇죠? FF를 그 소득을 파악한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일부, 변액 종식 이게 맞는 거긴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안 되고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변액 유니버셜 연금 그 사람의 니드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험회사에서 키즈,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액 유니버셜 형태예요. 넣다 뺐다 할 수 있고 가입 이후에 15년 후, 20년 후에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 목적자금, 교육자금 하기에 그런 상품 나온 것은 대부분 뭐 100%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죠. 이름만 바꾸게 하는 건데 우리 아이 뭐 꿈꾸는 어쩌고 저쩌고 변액 유니버셜 뭐 교육자금, 뭐 교육보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린이 교육보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변액 유니버셜 형태이다. 변액연금은 만기시까지 가면 원금보장 돼요. 중간에 해지시에요? 만기시까지예요? 만기시. 회사별로는 뭐 최저보증을 해줘요. 만기시까지 가게 되면 원금에다가 최저보증 뭐 1%, 2%, 뭐 1.5%. 연봉리죠, 연봉리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65세 계신데 이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하더라도 최초 가입 시부터 개시 전까지 원금을 플러스해서 연금 재원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해주는 거야. 플러스 1%면 좀 더 많이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원금 보호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약간 공격적이에요. 공격적. 안정성. 사업비는 변액 유니버셜이 좀 더 세고 앞으로 은행 통장 어때요? 이제 앞으로 수수료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자를 좀 이렇게 변액 유니버셜 터놓으면 나중에 이 유니버셜의 상품에 돈을 넣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넣다 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공시이율형 상품, 연금 상품이랑 변액연금이랑 똑같이 가입 설계서 출력해보면 예시표가 나오죠. 비교를 해보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뭐 0% 수익일 때, 3.5% 수익일 때, 뭐 7% 수익일 때 나오거든요. 10% 수익일 때 65세 얼마 받고 3.5% 수익일 때 65세 얼마 받고 0%일 때 65세 얼마 받고 나오는데 공시이율은 어때요? 공시이율은 어떻게 나와? 현재 기준으로 공시이율 3.5%일 때 수령액 얼마? 그 다음에 0% 최저보증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0%다 하더라도 변액연금 최저보증 다 있거든요. 1%, 2%. 최저보증 가정 시에는 얼마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앞으로의 금리는 어때요? 공시이율은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게 변액 상품입니다. 더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이죠. 변액 유니버셜 정신도 마찬가지. 화폐가치 하락하잖아요. 지금 사망 시 일반 종신보험은 지금 가입하고 사망하면 1억인데 20년 후에도 사망하면 1억이잖아요. 그때 20년 후에 화폐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떨어지죠. 지금 1억이 지금 나중에 4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가치가 될 수 있지. 그죠? 물론 약속한 대로 주긴 주지만 그 당시에 가입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20년 후에는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면 뭐 1억 1천, 2천, 5천 받을 수 있고 하락하더라도 일반 공시이율 종신보험처럼 얼마를 보장해줘? 1억은 보장해주죠. 주계약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주계약. 특약 말고. 특약에 있는 정기 특약 말고 주계약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액상품은 추가 납입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회사 일반적인 같은 게 어때요? 변액연금은 어떤 곡에 변액연금의 니드가 있어. 상품 가입 설계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각 회사별로. 했을 때, 뭐 50만원.
50만 원. 뭐 10년 납 또는 7년 납 했을 때 각 회사별로 수령 그 가입세를 빼면 65세의 수령액이 다 다르겠죠. 그죠? 고객한테 맞는 상품을 회사를 추천해 줘야 되겠죠. A 회사 다르고 B 회사 다르고 C 회사 다 다르겠죠. 왜 달라요? 왜? 다른 이유는 펀드 적립률, 수익률하고 또 뭐예요? 회사의 사업비. 사업비가 다 달라요. 사업비. 사업비를 떼고 50만 원이 다 변액의 펀드에 투자돼요? 아니면 사업비를 제외하고 투자돼요? 제외하고 특별히 투자되는데 투자가 되면서 각 회사별로 펀드 라인업을 봐야 되잖아요. 각 회사가 펀드가 다 다르거든요. 뭐 주목된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긴 하지만 거기 순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업비를 뭐 제외하는 거 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똑같진 않다. 자, 그러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해지한금이 다르고 회사별로 물론 최저 상환 보증을 해주지만 그리고 여기 종신보험에 각 가입된 생존급부 특약들은 공시율로 운영돼요? 아니면 변액 그 특별기에서 운영돼요? 공시율. 변액 유니버셜은 가장 큰 목적은 비과세 통장하고 목돈 만들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65세에 변액연금을 가입을 했어. 한 달에 50만 원씩 수령한다 해요. 종신연금으로. 근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자녀의 뭐 주택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연금은 가불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변액 유니버셜에 가입이 돼 있으면 어때요? 뺄 수 있지. 1억 뺄 수도 있고 넣다 뺐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는 변액연금 중에 일시금이라 해가지고 일부 가불처럼 일시금 형태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변액연금은 안 되죠. 안 돼. 변액 유니버셜 내가 갑자기 2억이 필요해. 변액 유니버셜 2억 이상 있으면 넣다 뺐다 할 수 있죠. 응? 근데 변액 유니버셜을 목돈 만들고 있는데 목돈이 필요 없어. 65세. 나는 이제 편안하게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싶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만 좀 손해가 보일 수 있겠죠. 왜? 전환 당시 경험세면표를 적용하니까. 가입 당시 요즘에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도 가능한데 가입 당시에 경험세면표를 해주는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딱딱 구분이 돼 있었어. 구분이. 일반인들은 변액 연금하고 변액 유니버셜 좀 헷갈려하죠. 똑같은 저축인데 목적이 다르죠. 알고 하셔야 돼. 알고. 정확하게 그 어떤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노후에 소득이 중단됐을 때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인데 공시율로 운용돼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간접 투자해서 펀드에 투자해서 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변액 유니버셜은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수수료 받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비과세 통장을 만들고 연금은 요즘은 일시금을 받는 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목돈이 필요했을 때 보험회사에다 나 한 달 50만 원 받는데 나 5년 직접 땡겨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일시금으로 땡겨받더라도 까이면서 주는 그 상품이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많은 겁니다. 목적이 다 다르다. 유니버셜 넣었다 뺐다고.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까지 보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끝에 종신 있냐없냐 봐야 돼. 종신 있으면 보장성이에요? 저축성이에요? 보장성. 뒤에 종신이 없으면은 저축성. 구분하셔야 돼요. 처음에 신입 때는 좀 헷갈려 하세요. 굉장히. 상품명을 보고. 변액 유니버셜 저축인데 왜 이러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잠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름부터. 그거 다 세 개 다 어때요? 예금자 보호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고객님한테 다 설명했어. 니드 컨셉도 얘기하고 다 좋아서 사인했는데 마지막에 고객한테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 예금자 보호 되지 않고 원금에 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니터링에서 꼭 전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어도 되죠? 네. 고객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필드 경험할 때 다 좋아. 다 좋은데 예금자 보호 되지 않고 원금에 손실 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두려워하세요. 거기에서 사인이 안 나오고. 이건 모니터링이나 요즘에 완전 판매를 해야 되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금자보 되지 않고 원금 손실을 날 수도 있다. 자, 변액 상품은 일단은 변액 보험료가 납부가 되면 어디 통장으로 들어와요? 일반 계좌. 일단은 보험회사 돈이 들어오죠. 네. 보험회사 돈이 들어오고. 일단은 일반 계정, 보험회사 통장, 일반 계정 돈이 들어오고, 일반 계정에서 어디로 돈이 들어가요? 특별 계좌. 특별 계정 들어오는데 이제 자산운용사. 다시 할게요. 너무 크게 그랬다. 일단 보험회사 돈이 들어와요. 고객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한테 일반 계좌, 특별 계좌 얘기하면 헷갈려 하시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는 각 펀드 상품에 펀드 라인은 다 있죠. 주식형 채권형 무슨 뭐 펀드 해가지고 각 펀드별로 자산운용사가 다 달라요. A 펀드는 뭐 무슨 뭐 자산운용, B 펀드는 무슨 다 달라요, 다. 그렇죠? 그럼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돈이 투입이 되죠. 사업비 제외하고 수수료 제외하고, 그죠? 투입이 되면 여기에서는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만 해? 운용만, 수익을 관리하는 거고, 돈은 자산운용사에 보관하죠? 아니에요. 돈은 신탁사. 신탁사 해가지고 보통 어디에요? 은행. 그래서 만약에 변액보험료를 50만원을 만약에 가입했다고 하게 되면 보험에서 돈 출금이 되죠. 출금이 된 다음에 사업비하고 수수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펀드에 투입이 되면서 운용은 누가 한다? 그 해당되는 펀드에 자산운용사 운영하고 돈은 누가 만져? 어디서 보관해? 신탁사. 신탁사는 보통 은행이에요. 은행. 공시율 상품보다 더 안전해요? 더 불안해요? 안전하죠. 안전하죠.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 자산을 운영하고. 그렇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시까지 가게 되면 원금 보호 돼야 안 돼요. 만기시까지, 65세까지, 60세까지 가게 되면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 수익이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원금 보호해주죠. 여기에서 연금 지원을 만들어주잖아요. 더 안전해요. 막연하게 예금자보 안 된다는 게 불안한 거지. 예금자보는 얼마까지 보호가 돼요? 법적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거는 5천만 원 때문에 가입해요. 연금 지원을 1억, 2억 만들기 위해서, 3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입해요. 3억이죠. 3억 가지고 너는 65세부터 종신연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금자 보호된 상품은 만약에 문제는 안 생기죠. 문제 생기면은 딸랑 얼마 보호돼요? 5천만 원. 근데 변액 상품은 자산운용사하고 신탁사에서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먹는 거고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한다? 크로스로 결제, 크로스로. 자, 그럼 고객이 B 펀드로 내가 투입하겠다 그러면 자산운용사에서 확인하죠. 돈은 어디서 보내죠? 신탁사에서 이쪽으로 투입하는 거야. 크로스 결제지, 크로스 결제. 크로스 시스템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걸 관리하지 않아. 사업비와 수수료만 자기 몫이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보험회사는. 근데 오히려 공시이율, 일반적인 연금에는 일반적인 종신은 어때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오히려. 오픈도 잘 안 돼 있고. 요거는 다 모두 다 오픈이 돼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마감하니까는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나 생명보험 협회에 들어가게 되면 좌수나 이런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오히려 안전되고 보험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사하고 신탁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가 이게 다 유명, 각 펀드별로 운용설명서 다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안전하다 믿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전화 오거나 모니터링에 그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이 정도 좀 한 시간 10분 정도 지났나요? 25분 됐어요? 오, 대박이네. 예, 이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